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1년간의 훈련이나 뭔가 역량이나 피팅이나 뭔가 바뀐 게 있지 않을까. 혹시 뭐 비결이나 이런 거 있으셨다고 하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강력 우승 후보였던 이제 장경우 선수는 작년 전국체전에서 좀 큰 부상을 당했었어요. 네. 큰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올해 준비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부상 복귀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아무래도 전에 완전 피크였던 몸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함부로 그 형보다 더 잘 탔다 이거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은 이번 시합이 그랬던 타이밍이죠. 네. 아마 그 형이 원 상태 몸이었으면 저도 우승이 가능했을까 약간 그런 의심도 드는데 그래도 파워 데이터나 이런 측면에서 작년보다 훨씬 더 높은 이렇게 기량 향상이 눈에 띄게 보였어요. 일단 가장 성장의 비결이었던 좀 큰 변화는 훈련이나 영양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제가 작년에 딱 이맘쯤에 유럽에 약 2달 정도 약간 사이클 유학 비슷하게 다녀왔어요. 이 유럽 선수들은 대체 뭘 먹고 이 시합은 대체 어떤 걸 하길래 이렇게 잘 타나 하면서 제가 식단도 따라 해보고 가서 그런 걸 또 많이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시도했던 가장 큰 훈련의 변화는 히트 트레이닝 좀 있습니다. 코어 센서 심부온도를 이용한 히트 트레이닝. 열 적응 훈련. 네, 그렇죠. 아마 동호인분들께서는 아직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히트 트레이닝이 동호인분들께는 아직 전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유행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히트 트레이닝과 그리고 역량 그리고 작년보다 마일리지가 겨울에 훨씬 더 베이스 트레이닝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이 존투 훈련에 그리고 VO2 맥스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요. 올해 시합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그 지금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가장 큰 변화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동호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상급의 몇 분은 그 코어 심부 온도 센서 통해서 열정 훈련을 통해서 이제 몸을 더 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단순히 더운 날에 시합을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렇게 약간 더운 상태에서 훈련을 함으로써 엔진 자체가 올라가더라고요. 파워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아까 지나가는 말로 역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량은 어떤 게 뭐 포인트가 있거나 할까요? 아니면 그냥 좀 더 타이트하게 지켰다는 그런 정도일까요? 평소에도 영양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때는 뭔가 완전 딥하게 들어가기보다는 탄수화물 위주로 잘 챙겨 먹어야지. 튀김 먹지 말아야지. 뭐 술, 담배 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좀 조심해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했다면은 올해 들어서는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하지만 클린하게 뭐 파스타를 먹는다고 하면은 뭐 크림류 이런 거는 아예 배제하고 옛날에는 그냥 파스타면 탄수화물이지 하면서 먹었다면은 올해는 좀 알리올리오나 이런 오일 베이스 그런 위주로 챙겨 먹고 그리고 카보로딩에 들어갈 때는 막 그람 수까지 재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 주변에 이제 형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말들 들을 정도로 가장 큰 변화는 좀 더 딥하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사람들이 이제 빵이면 탄수화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빵이면 사실 지방인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버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우리가 왜냐면 뭐 저기 유럽처럼 뭐 바게트 맨날 먹고 치아바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뭐 소보로 이런 거니까. 그리고 또 파스타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이제 깐깐하게 신경 써야 되는 걸 잘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라이딩 중 특히 이번 시합 중에 그 탄수화물 섭취는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이제 거리 따라서나 아니면 날씨에 따라서 보급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제 제가 1월에 있었던 아시아 선수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0km 거리 장거리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럴 때는 파워젤로 섭취도 중요하지만은 약간 빵 같은 것도 이제 식빵에 누텔라도 발라서 그렇게 섭취를 했었고 일본 선수들도 그렇게 섭취하는 선수들이 좀 있더라고요. 긴 거리에서는 그렇게 섭취를 하는데 또 국내 이제 더운 이제 양양 같은 레이스에서는 이제 빵이나 이런 건 섭취하기 솔직히 힘듭니다. 흡수도 느리고 그래가지고 거의 파워젤로 섭취를 하는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더운 날씨에 이렇게 복을 잘 못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더운 날씨에는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급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러니까 파워젤로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겁니다. 잘 먹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양양 시합 때도 거의 다 그냥 파워젤로만 섭취를 했습니다. 그럼 파워젤 대략 하나에 한 20에서 25g 정도 당이 탄수화물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시간에 한 4개 정도 드신 거예요? 제가 먹는 파워젤은 30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30g 정도 들어가 있는
파워제를 섭취했는데 이제 초반에는 이제 BA 가기 전에는 보통 30분에 하나씩, 그러니까 1시간이면 총 60g 정도로 섭취를 했는데 네. 이제 BA 가가지고는 여기서는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죠. 먹기는 더 힘들겠지만은 신경을 더 써야 돼요. 왜냐면 후반 가면 갈수록 엔진이 갑자기 훅 꺼지기 때문에 네. 그땐 거의 20분에서 25분당 하나씩 먹었으니까 약 1시간에 거의 60에서 90g 정도로 80g, 네, 90g 네, 그 정도 먹었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 이제 사실 요새 이제 네. 뚜르 드 프랑스도 그렇고 평속 보고 하면 네.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 빠르잖아요. 계속 빨라지고 있죠. 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뭐 항상 발전한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계속 진화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뭔가 그 특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서서히 빨라지다가 요새 갑자기 더 빨라졌죠. 빠르게 빨라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해외 코치나 이렇게 저도 이제 약간 연락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네. 거의 대부분 꼽는 게 훈련 중 특히 이제 고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전투 훈련 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정도 네. 1시간에 90g 정도는 네. 먹고 그거 말고 이제 요새 사실 파워로 따지면 거의 이제 엄청나게 센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사실 미국 쪽에 이제 그래블 아, 그래블 레이스. 네. 거기는 이제 막 300km, 280km의 그래블 네. 레이스인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슬슬 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아닙니다. 그 평균 파워가 막 300이 넘어요. 9시간 동안. 9시.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네. 먹나 봤어요. 네. 일단은 이제 키도 있고 덩치도 약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막 FTP가 460W고 막 평균 파워 9시간 동안 300W 정도 되는데 그 보급을 네. 탄수화물을 1시간에 한 평균 잡아 180에서 190W를 먹어요.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소화가 다 되나? 그러니까 네.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네. 고탄수화물도 좀 하나의 키인 것 같다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이제 훈련은 말하자면 이제 베이스 트레이닝을 겨울 때 많이 전투로 많이 하셨고 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했고. 대략 네. 이제 시간을 따지면 주당 토탈 몇 시간 정도 중에 전투 몇 시간 정도 VO2 max에서 몇 시간 정도 보내셨나 이게 궁금해요. 보통 저희가 겨울에 20시간, 최소 20시간부터 거의 25시간을 타게 됐는데 보통 전투 훈련만 하는 거는 거의 10시간? 전투 훈련만 10시간인데 이제 VO2 max 트레이닝 할 때는 막 4분짜리 10개나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중간에 휴식이나 네. 아니면 이동 간에 거의 계속 전투 훈련 영역대로 계속 타기 때문에 아마 투자한 시간은 거의 80% 정도가 거의 전투에서 시간을 보내고 네. 나머지 20% 시간대는 거의 역치에서 VO2 max 네, 그쪽 시간대를 정말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양극화 훈련에 가깝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투가 영역이 몇 와트 정도 잡고 타셨어요? FTP의 몇 프로 정도인지? FTP의 거의 75%를 원래 겨울에 트레이닝을 했었어요. 네.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250에서 260W 정도로 계속 꾸준히 탔었는데 최근에 제가 CPET라고 네. 이제 VO2max 이제 가스 분석을 통해서 저의 이제 지방 대사 구간을 측정하는 걸 했었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네, 고려대학교의 의과대학에서 네. 제가 그거를 다녀왔는데 네. 그동안 전투 훈련을 제가 너무 낮게 타고 있었더라고요. 실제 여러분들 약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테스트 해보시면은 본인의 그 전투가 생각보다 높으실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지네. 네. 저는 검사해서 나온 결과가 280W로 타야 된다고. 그럼 네. 팻백스가 거기였어요? 네, 팬맥스가 280W가 나오더라고요. 높긴 높다. 네. 그래가지고 280W야? 저도 듣고 이거 탈 수 있나? 그래서 최근에는 280W 280W 솔직히 3시간 이상은 조금 저도 부담돼서 약간 270에서 280 사이? 그 사이로 거의 막 3시간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투 훈련으로. 네. 왜냐면 네.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약간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네. 전투를 이제 전 FTP가 좀 낮으니까 네. 한 60, 50은 돼야 이제 한 거 같고 괜찮은 네. 것 같다 하는 느낌이고 네. 예전에 이제 75%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FTP는 나온 전투는 한 네. 220, 30W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약한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저도 250, 60으로 탔는데 네. 근데 알고 보니까 UAT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최근 가장 핫하고 거의 지배하고 있는 팀 UAE 팀이잖아요. 팀이죠 아무래도. 거기 이제 코치의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타냐 애들이. 대여섯 개 비결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투를 너무 루즈하게 타지 않는다. 전투를 걔네들도 보면 이제 포가차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세니까 전투를 막 거의 300에서 340와트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라는 게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면서 샤방하게 타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은 숨차되 너무 필요하지 않은 그 정도로 쫙 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미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천을 이미 거의 1년째 하고 계셨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UAE 팀에서 얘기하는 그 존이 우리가 흔히 아는 존은 존 1, 2, 3, 4, 5, 6, 7까지 있지만은 또 UAE에서 실행하는 그 존 2 영역 때는 또 존 개수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존 3, 존 2에 존 3 넘어가는 그 영역대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그 여러 개 비결 중에 하나가 사실 토크 인터벌도 있었어요. 토크 인터벌 하셨어요? 저 올해 처음으로 제가 토크 인터벌이 원래 저는 토크 인터벌이 중요한가? 약간 의구심이 들었는데 올해 국가대표 코치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코치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분 코치님의 스케줄에서 이제 토크 섹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항상 6분에서 막 8분 정도, 4분에서 한 6분 정도 사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막 55에서 65 RPM 그런 식으로 토크 섹션이 있었는데 저는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파워는 대략 얼마 정도였어요? 저는 보통 330, 350와트 정도로 4분 이렇게 하고 살짝 상위 템포 정도?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제가 거의 똑같은 레시피를 UAE 팀도 그 비결에서 봤어요. 어쩐지. 그 코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또 도움이 된대요.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하긴 좀 꺼려지긴 하잖아요. 이게 도움이 될까?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이게 시합 때 이 케이던스 탈 것도 아닌데. 어떻게 UAE 팀이 하는 비결들을 꽤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이 토크 섹션이 이게 단순히 시합 때 그 케이던스로 탈 건 아니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페달링 효율이나 이 힘 전달 부분에서 분명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은 꼭 넣어서 함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랩 71의 이제 흑이 그 랩기라고 불리는 캐논데이 랩